이게 마이너스 27% 보이시죠? 감가 23% 두드려 맞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죠? 멍청하게 이때 다 팔았어요. 안녕하세요, 염땅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주식 공부도 다른 공부처럼 복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난 1년간 잘한 것이 무엇이고 못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주식만 다루고 해외 주식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MTS만 사용하는데 이번 영상을 위해서 HTS를 다운받아 봤는데 엄청 복잡하네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작년 12월에 첫 매매를 했습니다. 매형이 추천해준 책으로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배웠고 매매법은 시간여행TV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12월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시가총액 300억에서 700억 사이의 종목을 싹 다 뒤져봤습니다. 일단 이 정도 규모의 회사 중에서 재무제표에 빨간색 투성인 것들 거르고 최대주주 이름이 준 거다? 그러면 거르고 이거 두 가지 정도만 해도 전체 회사 중에서 20% 정도만 남는데 대충 회사 절반이 주가가 오르고 절반이 내린다고 치면 그냥 이런 괜찮은 애들만 골라서 싹 다 분산 투자해도 크게 잃긴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5년 10년간 회사가 안 망한다고 장담할 수 있으면 존버하면 언젠간 오르거나 적어도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딱 200만 원으로 연습하고 나중에 30대 40대에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 생각한 저는 아빠한테 학비 갚은 돈도 다시 빌리고 등록금으로 모은 돈 다 땡겨서 생각보다 많이 넣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한 종목에 400 이상은 안 넣는 걸로 한도 계획을 조금 수정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수억을 굴리는 것도 아닌데 이 돈이 정부 증발해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망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고 반대로 100% 200% 수익을 얻어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그것 또한 아니기에 어차피 올인해서 대박나면 학교 관둬도 되는 수준 아니면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확천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했고 제가 매매한 모든 종목 분석한 것을 일일이 보여드릴 시간은 없어서 대충 어떤 사고 회로로 어떤 타이밍에 매수 버튼을 눌렀는지만 대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에서 가장 먼저 본 건 당기순이익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스닥의 시총은 400억인데 매년 순이익 꾸준히 40억씩 내고 심지어 증가하는 추세인 기업이 심심찮게 보였기 때문에 바로 싹 다 관심 종목에 저장했습니다. 순이익을 본 후에는 현금을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얘네가 자기 회사의 주 종목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면 얼마나 핸드폰을 잘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이게 안 되면 사실 딴 걸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요즘 보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대박난 회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뭐 빨간색이면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니까 좋긴 한데 굳이 아니어도 심기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었고 FCF도 좀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만 안 넘기면 괜찮고 제가 수십 수백억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배당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래도 배당 3% 이상인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배당만 보기보다는 그 전년도 배당도 쭉 봐서 얘네가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고 늘릴 생각도 있구나 이런 것도 봐야 되죠. 어쨌든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익 실현한 종목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 12월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소형주들을 이것저것 샀었고 30% 정도는 안전빵인 대형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자, 일단 이마트, 넷마블 얘네는 코로나 때문에 샀어요. 사람들이 집에 밖에서 게임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마트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그냥 못 기다리고 팔아버렸죠. 넷마블은 제가 팔았던 금액이 2배까지 찍었었네요. 위즈코프, 미래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솔직히 좀 생각 없이 샀다가 바로 팔았습니다. 얘네는 정보 보안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왜 샀는지 솔직히 기억 잘 안 나요. 뭐 1년 전인데. 빗샘전자는 LED 만드는 친구인데 저 땐 딴 거 물 타려고 했는데 아마 예수금이 부족해서 그나마 올랐던 거라 조금 팔았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2월 보시면 저 네 종목 다 별 소득 없이 처분했었는데 제 기억으론 우양 빼고 나머지 셋은 나중에 계좌에 돈 더 넣고 나서 다시 사서 이따 또 나올 거예요. 3월을 보시면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때죠. 19일이었나? 그때 코스피 1400 찍고 이제 코덱스 200 ETF 얘네는 무시하면 되는 게 코스피 지수를 따르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코로나 터진 이후로부터 계속 오늘 좀 많이 올랐다 이러면 몇 주 팔고 오늘 좀 많이 떨어졌다 하면 더 많이 다시 사고 이랬던 거라 수익 실현한 게 크게 무슨 의미는 없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폭락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인드로 꾸준히 모았던 거라 지금도 들고 있는데 시간여행이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다 팔고 개별 주식 사려고요. 인상가 얘는 주겸 파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27% 보이시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연히 미래에 성장할 산업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저것도 당시에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예요. 뭐 당연히 재무제표는 좋았겠지만.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를 멍청하게 이때 다 팔았어요. 얘는 언택트 관련주라서 다른 것보다 많이 안 떨어져서 얘를 판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걸 팔고 더 떨어지는 걸 샀었거든요. 고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확신을 좀 덜 가질 걸 그랬네요. 그리고 이때는 카카오 네이버 얘네 고평가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지금은 뭐 여기서도 두세 배 뛰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게 역대 최고가였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그때 그래서 이거 대신에 삼성 SDS를 샀어요. 같은 IT 회사에다가 뭐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보안 이런 거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에 비해서 돈은 훨씬 잘 버는데 주가는 많이 낮길래 뭐 네이버랑 돈은 비슷하게 벌지만 어쨌든 다음에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한일화학 얘도 우양이랑 비슷하게 감가 23% 두드려 맞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죠. 얘는 이제 징크 옥사이드라고 만드는 회사인데 전공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삼성전자도 아까 코덱스랑 같은 맥락으로 매매한 거라 무시하셔도 돼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조금씩 이렇게 모은 거라. 좌우를 보시면 원품 옵티시스 쟤네는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조금 산 거라서 뭐 재무제표 좋고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샀겠죠 아마. 삼전은 아직 물 타고 있는데 이제 50층까지 올라왔죠. 아직 마이너스 10% 정도인데 이제 한네트, KCT 얘네들은 ATM 키오스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한네트는 저 때랑 다음 달에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사서 또 수익 실현했었어요. 일단 재무제표가 ATM 키오스크 관련주 중에서 가장 나쁘지 않고 그래서 1차 통과했고, 키오스크 관련주는 매년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괜찮길래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이제 알바가 잘리고 키오스크로 대체되니까 뭐 이런 스토리로 엮이는 것 같은데,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키오스크 관련주가 더욱 좋았을 것 같고 뭐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거니까. 그리고 ATM은 화폐 기억 얘기 나오면 테마주로 엮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3대1로 리디노미네이션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마스크 만드는 회사인 웰크론도 그때 봄에 미세먼지 올 거 대비해서 좀 많이 사놓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엉뚱하게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자, 5월 봅시다. 자, 한네트는 이제 나머지 반은 여기서 48% 익절했고 이따가 떨어졌을 때 또 담았어요. 이때 돈을 계좌에 좀 더 넣어서 이제 현기차를 사기 시작했는데 기아차는 사실 바로 팔았고 현대차만 계속 모은 것 같네요. 샀던 이유가 일단 테슬라 다음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는데 현기차도 그중 하나죠. 테슬라가 17%인가? 현기차가 한 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즘 G80, K5, 아반떼 이런 거 디자인 뽑는 거 보면 BM, 아우디 이런 거보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예쁜 것 같고 그 거지 같은 로고만 좀 일단 독일 3사가 택시 마냥 너무 흔해져서 그 윗단계인 포르쉐 이런 걸로 가지 않는 이상 같은 가격이면 옵션도 훨씬 좋고 유지도 쉬운 국산차를 두고 희소성이 많이 떨어진 외제차를 사는 메리트가 현재 젊은 세대한테 있을까 싶어서, 사실 벤츠면 이해는 돼요. 아이폰처럼 감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당연히 S클래스, M5 이런 거는 비비기는커녕 발 뒤꿈치도 따라갈 만한 국산차가 없지만 1억 넘는 차나 스포츠카는 현기차의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E클래스 살 돈으로 성능 비슷한 G80 사고 1000만원 남는 걸로 주식에 보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옛날처럼 기술력 차이가 심하거나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소비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게다가 테슬라도 아직은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신차 마감이 거의 중고차 수준이고 사실 중고차보다도 못할 때도 있죠. 어쨌든 결정적으로 너무 비싸서 어차피 국민 대다수는 결국 현대 기아의 전기차로 바꿀 텐데 라고 생각해서 현대차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었어요. 삼성역에 현대차 신사옥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고요. 규제가 좀 풀리네 많이 하길래.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도 다 우리나라 회사고, 삼전은 계속 마이너스 5%에서 물타고 있고, 아까 카카오 네이버를 버리고 택했던 삼성 SDS는 19%에 익절했네요. 지금 얼마지? 뭐 이때 팔길 잘했네요. 아닌가? 기회비용이 카카오랑 네이버여서 익절이 아니라 손절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걸로 넘어가면 슈프리마는 제가 사는 것처럼 시총이 400에서 700억 하는 회사는 아니고 한 2, 3천억 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사게 되냐면 원래 유니온 커뮤니티라는 소형주, 이제 홍채인식, 지분인식 이런 거 하는 곳 사다가 보니까 얘도 비슷한 생채인식 하는 회사인데 재무제표가 튼튼하길래 얘도 좀 샀었는데 저때 돈이 좀 부족해서 얘를 팔았습니다. 저때 새로 나오는 아이폰에 이제 이 회사가 페이스 아이디를 만든다 이런 뭐 떡밥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려면 홍채인식이랑 혹시나 엮일까 해서 샀던 것 같아요. 원래 아까 하네트도 그렇고 뭐 100% 설득력이 없더라도 테마주로 묶일 건 어떻게든 묶이더라고요. 정치주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세종메디칼은 아까 잠깐 나온 흥국과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이유긴 한데 주가가 엄청 폭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얘는 아마 악재가 대주주 매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폭락한 것 같아서 회사도 튼튼한데 이때다 싶어서 꾸준히 모았다가 이때 조금 판 거였어요. 돈이 없어서. 포시스는 전자문서 만드는데 코로나 재택근무 이런 거랑 혹시 엮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그 시총 가벼운 재무제표 튼튼한 애들 중에서도. 여기서 다 판 건 아니었고, 자 이제 7월 보시면 빅히트. 자 이게 이제 지지선인데 또 제명시랑 엮여요. 다 마이너스네.